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눈으로 부산 소식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전하는 부산 소식 체인지 부산 1월 둘째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는 부산의 든든한 지킴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끝에 계시는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처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현재 그 1월 9일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결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49년 만에 방첩사가 폐지됐습니다. 보안사로부터 시작해서 기무사 거쳐서 왔던 방첩사가 끝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경관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기대 앞에 고층 아파트를 28층에서 25층으로 조정하는 것에 조건부 찬성을 했다는 소식 전하고요.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명태균이 박형준의 이름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작년에는 명태균이 박형준의 실드를 쳤는데 오늘은 갑자기 페북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과 박형준을 공천하면 지방선거 필패 이러고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페북에 올렸습니다. 500원 줬어요? 궁금한 사람이 500원을 내라는 얘기예요. 궁금하실 거잖아. 전 별로 안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도 오늘 오전에 오마이TV에 나와서 박형준 시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고발됐는데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강력하게 자기는 억울하다.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자기의 결백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계속 지방선거에서도 화두가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자신의 SNS를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재임 기간에 대한 성과 논란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갑자기 듣보잡이죠. 개혁신당의 정의한이라고 하는 대변인을 고소하는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박형준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날 4일날이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오세훈과 박형준 시장을 가리켜서 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고 큰 일은 못하는데 작은 일은 안 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발끈해가지고 자기가 못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룬 막 각종 지표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착공도 못했는데. 그거는 자기 책임은 아니다 이거겠죠. 아니죠,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설레발이 치는 바람에 공기가 더 느려졌죠. 자,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우리가 지지난번 방송에서도 부산 시민이 공감하는 부산시정 베스트 12에도 대부분이 박형준 시장의 치적으로 보이는 그 정책들이 나왔고요. 박형준 시장이 이제 요즘에 입만 열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350만, 상용 노동자 100만 시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 20위권, 도시 순위, 그리고 아시아 스마트 도시 지수 6위, 그리고 고용률도 56.2% 이렇게 해서 민주당 때보다 5% 늘렸다. 그리고 등등등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1위 했다. 시민 삶의 질 1위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 처장님부터. 네, 일단 박형준 시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못했다고 했고요. 이거는 모두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톤을 한 단계만 더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협치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그 국정을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그 협치와 논의와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걸 따오려면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이 절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또 하고 싶어하는 시도가 있고, 그러면 그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과 아니면 각종 지자체장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야 되죠. 그런 걸 한 다음에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윤석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 독재니 이런 말로 완전히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게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럼 결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은 특히 앞에 것은 윤석열의 공약이었죠. 못했으니까 윤석열이 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은 게 아니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또한 말도 안 되는 특별법을 해달라고 때를 쓴 겁니다. 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부산의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특별법을 그럼 다른 시도가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러면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죠. 모든 좋은 거를 다 담아서 이런 걸 부산에 해달라. 어느 분이 이런 거, 어느 국회의원이 해주겠냔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박상현 처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민주당 시정에서 풀지 못했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이거는 쭉 진행해오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세 개의 대교 착공 이걸 풀었다 했는데 이거는 악화가 된 거예요. 안 해야 되는 다리를 낙동강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이 그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것을 파괴할 그런 지금 세계 대교를 착공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 예. 난개발 전문이시니까 그 네. 난개발 부분은 다시 뒤에서 네네네. 한번 더 다루고요. 일단 양 처장님의 이야기는 윤석열의 공약인데 윤석열 정부 때 못한 거고 박형준의 협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룬 거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예, 주셨고. 그리고 투자 유치와 고용률이 늘었댔잖아요. 그럼 투자 유치와 고용률이 늘었으면 부산 시민의 삶이 나아졌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그것도 거예요. 다시 한 꼭지로 네. 넣겠습니다. 네. 자, 박상현 처장님은 아까 두 이슈 관련해서도 양 처장이 말씀해 주신 떼쓰기 그 이상 해조. 해조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산업은행이 특별 그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명분을 잘 세웠나?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글로벌 허브 도시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누가 박형준 시장이 주장했겠지만 그 시민들이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그냥 하겠구나 그냥 정도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명분도 부족한 거에서 뭐 지금 정부가 안 해줬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발못 잡았다 해서 그 전형적인 정말 해조 정치이고요.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럴 시간에 명분을 조금 더 다다듬고 아까 말했던 협치를 해서 부산이 진짜로 뭔가 좋은 것들을 가져올 국리를 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뭐 공약도 만드셔야 될 거잖아요. 출마하신다. 박형준 시장이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노력이라도 제가 해야 협치를 되잖아요. 안 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요. 부산 참여연대와 협치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 달 동안 1인 시위를 했어요. 했죠. 그 전에 시장님 한번 면담하고 싶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죠. 근데 면담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추운 겨울에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도 결국 시장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부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90% 이상이 청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죠. 근데 그 한 달 동안 1인 시위를 하는데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옷을 벗은 이준승 부시장이 그것도 협박하고 우리가 정말 떼쓰고 이래서 이제 부시장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희엽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에 희열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부산의 장기 표류 과제라고 하는 12개를 박형준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해결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 낙동강에 있는 다리 3개 네. 착공 들어가고 요트 그다음- 경기장, 수영화 요트 경기장. 예. 뭐 그린벨트 뭐 500만 평 풀었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처장이 할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부산은 기본적으로 금정산과 낙동강이 중심인 도시잖아요. 물론 바다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실은 요 영남 지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을 지금 위기로 몰고 있는 게 지금 낙동강 세계 대교 착공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했다고 풀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이분의 가치와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요트 경기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성사시켰다고 보기 힘들고 지금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원래 현대개발산업에서 계속 산업개발, 예, 한대 산업개발. 예. 그래서 계속 군침 아니 결국은 거기다 준 거 아닌가요? 원래 이제 허남식 서병수 시장 때 하기로 돼 있었고 네. 이제 서병수 시장 때 이 협약이 이제 무효됐죠. 서병수 시장 결단을 해서 그래서 호텔이니 아니면 각종 이제 요트 수리장이 문제가 되어서 무산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호텔도 층수를 낮추고 이제 현대 산업개발이 그 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풀었다면 요트 경기장 재개발된 거를 성사시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싶다면 지금 거기 뭐를 하고 있어요? 요트 업체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나가래서. 근데 지금 또 안 내보내고 있어요. 왜 안 내보내면 지금 요트가 호황기거든요. 겨울이 호황기인가요? 아니고 겨울이 호황기가 아니고 이제 작년에 요트 업계가 되게 호황이었어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정말로 성사시킨 거라면 이 요트 업체와 아니면 요트인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찾아서 요트 경기장을 개발에 착공하는 게 그게 성사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성사입니까? 그리고 그린벨트를 500만 평 풀고 또 공원을 늘렸댔어요. 네. 그린벨트를 푸는 거랑 공원을 넣는 거는 완전 정반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사실은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될 그 개발과 난개발 사이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을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화자찬해 놓고 또 공원을 늘렸대요. 도대체 무슨 공원을 늘렸습니까? 예를 들면 항염산도 지금 훼손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 이기도 공원도 훼손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도대체 뭐를 공원을 늘렸다는 거 이렇게 상반된 정책을 펴면서 그리고 각종 공업 지역인 예를 들어서 일광면 그다음에 재송동 그다음에 다대포 그다음에 덕포 이런데 지금 공업 부지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규모의 부지들은 다 아파트 개발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용도 변경 다 해줬죠.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풀었다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난개발을 하기 위한 아니면 아파트를 지으려는 아니면 토목 사업을 하려는 업체의 민원을 풀었다고 보는 게 맞죠. 자, 우리 네, 얘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정산 관련해서는 되게 뭐 그거는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좀 얻어 걸렸다라고 봐도 될 그냥 과실만 따먹은 거죠. 네, 과정에 있었던 거죠. 예. 과정에 있었고 사실은 그 803이 먼저 됐었는데 사실은 그게 먼저 금정산이 먼저 될 거라고 하다가 이제 803이 먼저 된 거라서 이미 약간 예정되어 있었던 그럼 건데 손가락 해줍시다. 그냥 박형준 네. 시장 때 됐으니까. 근데 근데 그거는 뭐 낙동강 손가락 세계대교와 요트 경기장은 도저히 납득 이해 용납할 수 없는 성과다. 근데 박형준이 꼬이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니 저는 그 이번 주에 들어와서 박형준 시장이 되게 목소리도 톤도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성과 4년 8개월 동안 자기가 이룬 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엑스포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실패했잖아요. 뽕피도 실패했으니까. 이야기도 안 하던데. 뽕피도 이야기도 안 하던데. 뽕피도 이야기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실패. 이건 물타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실패한 게 글로벌 도시하고 네. 한국산업은행 말고 있네요. 엑스포. 가장 큰 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박형준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제일 크게 실패한 거는 엑스포고요. 네.
지금도 논란에 있는 뽕삐두 분간 유치 이거 지금 3월 달로 연기시켜 놨는데 이거 저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희석화시키거나 물타기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부산이 발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실패한 게 아니라 한 개 더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 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조례를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데 정식 명칭은 특별연합이에요. 네. 그 조례를 파기했고 무산시켰죠. 그쵸. 그러면서 막 이제 저 지사랑 그다음에 시장이랑 만나서 경제 동맹한다고 또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도대체 경제 동맹을 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충청도와 대전 그다음에 네. 광주와 전남 이런 데가 지금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산 경남도 한다는 맞아. 거잖아요. 부산 네. 경남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유지했다면 네. 지금 행정 통합으로 가기 훨씬 더 쉬웠지 않았을까? 앞서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난 일요일에 그 MBC 저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박형준 씨가 뭐랬냐면 물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특별연합으로 지금 계속 좀 추진해 왔으면 어쨌든 한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 문제 해결도 훨씬 더 쉬웠겠죠. 예. 이런 문제도 실패한 겁니다. 뭐를 실패를 하네요. 대부분. 그리고 실패는 네. 성공은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시민들이 잘했다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자기가 계속 나와서 자화자찬을 합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도 맨날 공무원들 뭐 스티커 온라인 이런 걸로 아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좀 있어요. 박형준 시장은 자기 임기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성과들을 남겼다고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정평가가 왜 높냐고요. 계속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없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4년 8개월 동안 부산시장으로 하는데 돈은 많이 썼죠. 엑스포 한다고 몇천억 네. 갖다 쓰고 또 온 시의 그 상징물을 또 다 바꿔놨잖아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마치 뭐 할 것처럼 삐까번쩍하게 해놓고는 근데 시민들이 느끼기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또 실패한 거 있네요. 대중교통 정책. 네. 요금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버스 조합 버스 회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계속 늘었다. 계속 늘어나. 전혀 줄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전국 최대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고 있다. 제일 비싼 요금 예. 내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그것도 실패 아닙니까? 실패죠. 예.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요즘 노인가 아파트만 남은 것 같아요. 계속 노인가 아파트. 아니 노인분들한테도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노인 무료급식 예산도 다 줄이고 뭐 이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것도 줄였네요. 예, 네. 예. 자, 뭐 할 이야기는 더 많지만은 너무 예, 많이 하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의 실패한 시정이 너무 많아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날밤 샙니다. 신년 특집을 쭉 해야 된다니까요. 네. 부산시정이 실패한 부산시정 정책이 뭐 있는지 예. 우리 이렇게 진행자께서 자꾸 안 이제 하시네요. 제가 안 해서 안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넘게 행정소송 비용 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민단체한테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 예. 역시 네. 어떤 일을 박형준 정보 시장이 공개. 저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장 선거할 때 방송 토론을 하고 있는데 김영춘 네, 김영춘 전 장관하고 장관이 토론할 때 토론하는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했는데 박형준 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제가 그 단체 아는데요. 그 시민단체는 민주당 이중대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그렇 때가 따지면은 본인도 부산의 유력 시민단체 회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참. 어디였죠? 지금도 회원인지 모르 이전에 회원이었죠. 이전에 초창기 멤버였잖아요. 네네. 경, 우리 경모 경- 뭐 예. 이런 데인가요? 우리는 네.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네. 자기 본인의 그 정체성마저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박형준 시장의 실정은 제가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지방선거 때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왜 갑자기 저는 잘 모르는 개혁신당의 이름이 정의한 네, 정의한. 정의한. 예. 정의한 대변인을 네, 고소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거 누가 아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고소를 했는지. 통일교 뇌물 의혹 전재수
그 뭐 특검 해라 이런 현수막 현수막을 근거. 예. 근거 때문에 이제 그 고소를 했는지 한다고 했는지 그건- 했어요. 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정의한 씨도 자기가 정당이고 정치니까 어느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그 비판받은 정치인은 이게 과하다 싶으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끼어든 이준호 의원이 정말 이상하다. 갑자기 간장종지 논란으로 예. 갔죠. 예, 그래서 왜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정의한 대변인은 개혁신당의 대변인이고, 네. 근데 갑자기 그 이준호 의원이 개혁신당의 하여튼 당원을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옹호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청년이란 이야기를 꺼내요. 청년 정치인. 그냥 정치인이라 하든지 아니면 야당이라 하면 돼요. 거기 왜 청년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 이거는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림수냐면 이제 또 분열시키고 이렇게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청년 아닌. 그게 이제 이준석 씨가 주로 해왔던 갈라치기 그런 정치. 갈라치기 네. 정치 아닙니까? 분리하면 청년이에요. 청년도 잘못하면 고소고발 받을 수 있고 문제제기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면 그러면 성인이 아닙니까? 청년은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청년은 대부분 성인이에요. 그럼 성인이 현수막이든 말한 것이든 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책임질 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청년을 갖다 붙여요? 그럼 청년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가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이 사회에서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청년 플레임을 세우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적 멘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도 전재수 마음가짐보다 클 것 같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의 갈등에 왜 자기가 끼어들어요? 완전히 대단한 오지라퍼가 아닌가. 아니면 한가한가요? 본인은 지금 금정구청장 그러니까.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을 띄우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아닌가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거기다가 박형준 시장을 끼워 넣어요. 엄청 예, 칭찬을 하던데요. 정의한 씨가 박형준을 저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은 고소 고발을 하지 안 않았다. 했다. 자, 그러면 박형준 시장이 무엇에 대해서 저격을 했는지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SNS에 보면 박형준도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박형준 시장은 통렬하게 고소 고발을 안 했구나. 근데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도 몇백만 원씩 소송 비용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밴댕이 송알딱지 머리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걸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영문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 대상이 맞지 않아요. 형용사랑 명사랑 비교하면 안 돼요. 박형준에 대해서 뭐를 비판했는지 내용을 하나도 안 해놓고는 왜 전재수 장관의 소갈딱지니 뭐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보다 어쨌든 국문과를 나온 양 차장님이 아니, 저는 영문과입니다. 영문과예요? 영문과. 예, 영문과는 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영문과. 그래서 지금 시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지금 시장 칭찬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지 제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은근슬쩍 이준호 시의원이 언젠가부터 작년부터 엄청 그 박형준 시장 실드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혹시 박 차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얘기는 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한 씨, 이준호 시의원 나이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저보다 어린데 저희 동나이 때더라고요. 그걸 또 강조하고 싶어서 동나이 나도 때는- 청년이다. 그게 아니고 예. 사실은 뭐 요새 청년세들이 영포티 조롱을 하잖아요. 예. 영포티입니다. 이 사람들 좀 있으면 예. 자기네들이 이제 청년에 숨을 라인은 아닌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어린 분이지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고. 20대라고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이 당은 청년이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쳐주기 때문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이면은 자기 본인의 다 책임을 져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청년으로 쓰는다는 건 네. 전혀 좋지 않다. 이게 뭐 이준석이 정말로 나쁜 버릇을 들여놨다. 정치계. 이준석의 패약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보고 있습니다. 고발 고소 많이 하고 윤석열은 바이든을 날리면을 뭐 이렇게 보도했다고 또 고소고 이거는 무슨 소갈딱지예요? 자 일단
박상현 사무처장이 이야기하는 건 정의한, 이준호, 이준석까지 묶어서 얘들 청년 아니다. 그렇죠. 청년- 청년이라고 우리가 본인이 일반-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아니다. 그리고 얘들도 곧 영포티 된다. 영포티입니다. 네. 영포티라서 영포티가 그냥 40대란 말이죠. 그 약간의 뭔데요? 40대 민주당 계열을 저격하는 말인데 음. 뭐 본인이 영포티라서 이제는 뭐 굳이 이제 본인을 저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을 하셔라 이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범법자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보면 그래서 아마 전재수 의원은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자신의 결벽을 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간장 논란이 배갈 뭐 소갈딱지. 밴댕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수사 결과 지금 또 그 국수본에서 금경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그리고 특검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뭐 중구난방으로 좀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면 부산의 이야기,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날카로운 부산 시민의 눈과 합리적인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